2차전지를 계속 강조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지난달 계속 말씀드렸지만 캣은 끝났다 그랬잖아요. 전기차를 만드는 비용과 내연기관을 만드는 그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 혹은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올해 온다. 그래서 2025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딱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는 그대로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매수해 주니까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앞으로는 전 들어올 구석이 많다 생각해요. 그것도 오히려 2차전지나 아니면 이제 이 전기차 관련 기업들한테 좋은 어떤 수급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를 계속 강조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들이 거의 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2차전지주들은 뭐 제가 계속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서 매달 나와가지고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시겠지만 예전부터도 테슬라는 보조금이 되게 중요했던 회사예요.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지 판매가 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뭔가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는 뉘앙스를 딱 두 개의 증거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보조금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테슬라가 스스로 이제 자생 능력이, 스스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실적 발표 여러분 보셨습니까? 실적은 안 나왔어요.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은, 한 대를 팔았을 때 마진율이 올라갔어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몇 프로 올라갔더라고요. 순 마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지 간에 자동차 판매는 줄었어요. 근데 판매된 그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그 마진율이, 순수익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이미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다 끝났다. 지지난달 계속 말씀드렸지만 캣은 끝났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또 더하기,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올리기 시작할까요? 보조금은 똑같은데 오히려 보조금은 줄었는데 왜일까요? 이미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다 버텼다, 그 얘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꽤나 많이 도산을 합니다. 꽤나 많이 망해요. 망하는 소식이 되게 많이 들리고, 비아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채가 사실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만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제가 작년에도 뭐 표를 보여드렸지만, 올해가 전기차를 만드는 비용과 내연기관을 만드는 그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 혹은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올해 온다. 그래서 2025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딱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표 보여드리면서, 고ld만삭스 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투자는 그대로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매수해 주니까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까지 계속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들어올 구석이 많다 생각해요. 그것도 오히려 2차전지나 아니면 이제 이 전기차 관련 기업들한테 좋은 어떤 수급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가 2차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최근에 원자재주 투자하고 싶으신 분 좀 많더라고요. 관세 때문에 결국은 관세를 올리면은 결국 기업들은 그 관세 올라간 것만큼을 제품 가격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를 봐가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단기적인 거라 봐요. 보면은 배터리 만들 때도 리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오히려 저는 그 모든 원자재가 다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균형 가격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쭉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양극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예전만큼 매출을 만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양극재가 비싸니까 배터리도 비싸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비싼 배터리를 살 수 있는 기업들만 살 거 아니에요. 테슬라 같은 기업들만 살 거 아닙니까? 거기만 샀죠?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 이런 기업들은 아예 배터리를 못 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산량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이제 어쨌든 양극재가 떨어지면서 배터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 못 하신 게, 요즘 최근에 LG엔솔 같은 데서도 루시드, 리비안 쪽에서 배터리를 사갑니다. 이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기업들이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더 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옛날에 없었던 루시드, 리비안 뭐 이런 기업들이, 뭐 GM에서 또 최근에 뭐 에스컬레이드도 전기차 모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기업도 이제 전기차 픽업 트럭이 나온다고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낮은 가격이지만 이걸 사주면은 전체 매출 파이는 옛날보다 더 올라갈 수 있죠. 싸지니까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셔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이어가셔야죠. 혹시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나요?
전기차 판매량은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말 주에도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전기차가 이제 되게 핫하는 시기가 한 2-3년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전기차 살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불이 많이 난다. 사고가 많이 난다 이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 대비해 가지고 10만 대 기준으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이 화재율을 봤는데 내연기관차가요 전기차보다 20%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까지 봤던 기사는 뭐예요? 전기차 불 정말 많이 난다. 그죠? 그러면서 배터리가 나고 불 나면 문 안 열리고 안에서 다 타 죽고 이런 정말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했잖아요. 실제 막상 까보니까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기차보다 화재 발생률이 10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가 높았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 뭐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냐면은 테슬라가 스페이스 X에서 우리나라 LG 엔솔의 2차전지를 가져갔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쓸 거야라고 해가지고 발사되는 그 발사체에다 보조 배터리를 이제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일론 머스크랑 스페이스X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바보입니까? 그 배터리가 진짜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나고 문제가 많으면 그걸 쓰겠어요? 안 쓰지? 열에도 강하니까. 위성 올라갈 때 얼마나 엄청난 열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캐치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힌트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다 해도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 마케팅 좀 잘해주고 보조금 받게 되면요 자동차 전체적인 매출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실적을 언제쯤부터 봐야 될까요? 했을 때 저는 3분기까지는 그냥 포기하라고 마음 편하게 3분기까지는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아마 3분기 실적부터는 좀 어느 정도 도는 느낌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넓게 3분기까지 포기하십시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반등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오히려 앞으로는 좀 괜찮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뭐 잘 아시죠? 공매도를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많이 올랐던 거는 물론 이제 로보택시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9%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동안 테슬라에 막 숏을 쳐놓은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숏 스퀴즈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크게 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테슬라는 원래부터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고 들어와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해줄 때 이 차전지를 많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와 주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해서 주가가 좀 세게 뜰 수 있죠. 물론 이제 너무 세게 떠서 빵빵빵빵 올라가게 됐을 때 그 갭을 줄이기 위한 이제 적정 조정이 있긴 할 텐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배터리 3사 가볼까요? 일단 SK온이야 뭐 상장이 안 됐으니까 SK이노베이션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일단 인터배터리를 제가 갔다 왔어요. 작년 올해에 이어서 인터배터리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SK온의 지폴딩 기술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이를 접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가 어떻게 붙어 있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게 발생한다는데 종이를 이렇게 있으면 종이를 접으면 여기다가 양극재를 넣고요, 요 위에다가 음극재를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 기술을 보고 제가 작년에 놀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LG에서는 원래 잘해요.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삼성 SDI가 물론 저는 그 기술을 LG엔솔에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삼성 SDI가 들고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칩을 볼 때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갖다 냉각하는 기술이 나오잖아요. 액침 냉각 기술. 물에 담근 물이 아니고 이제 기름 같은 어떤 액체인데 특수 기름인데 특수 액체인데 거기다 담궈가지고 이제 그 온도를 낮춘다라는 액침 냉각 기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배터리를 담근다. 그래서 배터리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자동차 내부에 있는 그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온도를 낮추고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쿨링돼서 다시 나중에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의 무게감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배터리를 액침으로 냉각하면서 이제 안전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뭐 불이 날 수도 있죠. 물이 들어가서 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야 삼성 SDI 우리가 그동안 봤을 때 전고체만 한 주구장창하고 전고체가 핫 이슈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원통형이나 뭐 BMW 사실 삼성 SDI는 아시겠지만 이제 BMW랑 친하죠. 그러니까 468, 뭐 468이 뭐 배터리들 쭉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이제 전고체는 작년보다는 좀 이제 이게 좀 줄었어요. 전고체를 좀 밀어붙이는 느낌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전고체도 하고 있고
게다가 액침 기술까지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실적은 그렇게 당장 좋지는 못해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은 그냥 계속 투자하면 된다. LG엔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LG엔솔도 워낙 지금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삼성 SDI도 뭐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사실 3, 4주에 제일 처져 있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래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담그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부씩 조금씩 담아가지고 난 포트에 넣어야지 이런 느낌이 딱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도 괜찮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최근 보면은 괜찮아요. 이 철강 쪽이 좀 이제 애매해가지고 전체 매출을 좀 갉아먹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 2차 전지 쪽도 지금 좀 쉬어가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홀디스는 뭐 언제나 저의 2차 전지 원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달라진 내용은 사실 없어요. 예, 없어서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를 그냥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뭐 광산이나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원자재를 떨구려는 그런 액션들을 되게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할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포스콜리스 그대로 투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제 인터배터리 가서 이제 본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은 것들을 또 꽤나 괜찮은 것들을 봤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저는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차전지들도 올라갈 때 원래 앞에서 선두했던 애들이 선두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그쪽도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포스코 그룹도 다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좀 뭔가 강한 흐름이 들어오는 거는 정말 빠르면 3분기, 빠른 3분기 중후반 그리고 혹시 안 되면 이제 4분기 초중반쯤 이때쯤 되면은 2차 전지는 이제 드디어 실적 살아나나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미리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포트에 한 켠에 잠깐 넣어 두시는 전략은 좀 중요하겠죠. 필요하겠죠.